그러면 34회 기출문제 민법 총칙편부터 볼게요.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 집은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형성권인가요? 아니죠. 청구권입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 맞죠? 그럼 채권행위랑 물권행위는 어떻게 구분하죠?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고요.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안 남죠. 그럼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 양도를 병한테 이렇게 합니다.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지명채권 양도는 효력을 발생하죠.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효력이 발생하죠. 즉 채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가 남나요? 이행의 문제가 안 남죠. 그래서 물권행위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물권행위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준물권행위는 물건 이외의 권리, 방금처럼 지명채권처럼 채권 양도 이렇게 물건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행위가 물권행위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 이걸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3번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특정 승계의 대표적인 예죠. 즉 타인의 권리에 기반해서 이전받는 형태고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이전을 받죠. 특정 승계 맞습니다. 4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 맞죠? 원시 취득은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형태죠.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부동산에 있던 권리들은 다 싸그리 소멸이 되죠. 그래서 원시 취득 맞습니다. 5번 볼게요. 무권 내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이것은 의사의 통지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상대방이 무권 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추인 여부를 묻죠. 추인 여부를 물었는데 본인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하죠?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 거절의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 이 추인 거절의 효과가 당사자가 의욕해서 나타난 효과인가요? 아니죠. 법률 규정에서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나왔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의욕한 거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효과 발생이 의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준법률 행위로서의 의사의 통지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2번. 갑으로부터 갑소유 엑스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봅시다. 이런 상황이죠.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을이 지금 대리인이죠. 대리인이고요. 병이 상대방입니다. 지금 뭐에 대한 대리권이죠? 매도 대리권이에요. 즉 을은 갑의 매도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을은 1번 지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잔금의 수령권을 가지죠. 매매 계약의 체결을 가지고 있는 대리는 일방적으로 매매 대금의 수령 권한도 가진다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병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그렇죠. 왜 그러죠?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죠. 이렇게 해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제권은. 즉 대리인이 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별도로 해제권을 갖는 거 아니에요. 해제권을 가지려면 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히 그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권이 없는 한 본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3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본인과 이 상대방이 부담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이 해제를 통한 원상회복 의무는
이 당사자들이시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들은 갑과 병이죠. 4번 봅시다. 병이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지금 해지해서 했어요. 그러면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해지를 통한 법률 효과는 당사자 본인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거죠. 만약에 손해배상 해야 할 게 있으면.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5번 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병도 이를 안 경우에 을의 대리행위는 갑에게 효력을 미친다. 틀렸네요. 어떤 상황이냐면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해야죠. 그런데 배임적 대리행위 어떤 경우죠?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시겠나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이게 대리권 남용이라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은 이렇게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죠. 이런 경우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배임적 대리행위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효로 해도 괜찮겠죠. 이 상대방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알았어요. 보니까 이 을이 횡령을 하는 거 같네. 이것을 알면서 같이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무효로 해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효로 해도 괜찮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게 무효입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효과는 뭐와 같다? 비진의 표시와 효과가 같아요. 아시겠나요? 비진의 표시도 원칙 유효죠. 근데 상대방이 그 비진의 표시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하잖아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비진의 표시와 이렇게 동일한 효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었죠? 상대방이. 그러면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을의 대리행위는 갑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죠. 답은 5번이네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죠. 이것은 유명한 판례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워낙 유명한 판례니까요. 2번 볼게요.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틀렸죠?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낙찰가가 본래 가격에 80%나 떨어져서 낙찰이 됐어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경매 행위는 유효하겠죠.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상당한 불균형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1번 나왔네요. 그럼 3번 볼게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틀렸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것도 틀렸죠?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죠? 궁박하다. 이것은 본인이 기준이 됩니다. 이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맞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궁박은 본인, 그리고 무경험은 대리인. 됐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계약의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공공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틀렸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죠. 그걸 객관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객관적 요건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 요건도 필요하죠. 주관적 요건은 뭐죠?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은 없었더라도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네,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복대리하는 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대리인도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2번 집은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조문이죠. 법조문 한번 볼까요? 네, 123조에서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 볼게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우리가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 있잖아요. 임의 대리인은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대리인은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렸죠? 사업의 성공 여부가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 이런 사무에 대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안 되겠죠? 본인은 대리인이 그 행위를 하기를 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복대리인한테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한테 준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묵시적인 승낙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판례가 있는데 판례 볼까요? 이런 판례죠.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즉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비슷한 사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라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지금 사안에서는 오피스텔 분양 업무인데 이 오피스텔 분양 업무는 분양을 위임받은 자가 광고를 내거나 직원 또는 중개업자를 동원하여 분양 사실을 널리 알리고 어떻다고요? 분양업자의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죠. 이런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묵시적인 승낙만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4번 지문이 지금 틀린 지문이죠.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죠.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대리권이 이 사람이 소멸을 했습니다. 소멸한 다음에 계속 거래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민법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대리권의 소멸 후에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리를 한 경우에는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죠. 그런데 이 을이 직접 이렇게 대리행위를 한 게 아니라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런 경우도 똑같이 129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직접 자신이 하든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을 통해서 복대리인 하든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됐죠? 답은 4번입니다. 네,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문제입니다. 기억번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 관제인 이 경우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108조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108조 한번 볼까요? 이렇게 108조는 통정 허위 표시를 했어요. 갑과 을 사이에.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죠. 그런데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는데 이 제3자가 선이면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병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파산관제인은 어떤 사람이죠? 본인이 파산을 당했는데 파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죠. 이 파산관제인은 어떤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거죠? 파산자의 채권자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파산했으면 파산 채권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를 위해서 파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파산관제인은 대표적으로 이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왜? 이 채권자들 그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자들이 전부 악의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선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죠. 니은 볼게요.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이 경우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갑과 을이 이렇게 가장채무 관계에 있어요. 즉 갑은 가장채권자고 을은 가장채무자입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가장채무임을 모르고 을을 위해서 보증을 든 거죠. 그래서 이 병이 즉 보증인이 갑한테 채무를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병은 어떻게 되죠? 을에 대해서 구상권을 갖죠. 타인 채무를 변제를 했으니까 이 병 같은 경우에는 가장채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선의로 보증계약을 설정한 사람입니다. 이 병은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죠. 이 가장채무가 진짜로 생각하고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디귿번 볼게요.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를 했습니다. 계약을 인수했다는 건 뭐죠? 당사자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자여야 돼요. 근데 계약 자체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기업과 니은이네요. 무권 대리인 을이 46번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의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갑이 본인이죠. 을이 무권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병에게 이렇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1번 지분. 위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에 갑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했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까지 마쳤어요. 갑이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맞습니다. 법조문을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을도 X토지에 대해서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고 갑도 정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똑같이 X토지에 체결한 거죠. 근데 갑이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것을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한마디로 보호받는가 이 소리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 민법 조문은 이런 조문을 두고 있죠. 추인을 해볼까요?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그러나를 보는 거예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갑이 설령 추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인을 하면 X토지를 병한테 파는 것을 추인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소급적으로 을과 병의 이 무권대리 행위 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발생을 하는데 이게 원칙인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잖아요. 소극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한테 갑이 물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넘겼죠.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에게 이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네, 2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즉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는 판례가 있죠? 틀렸습니다. 3번. 갑의 단독 상속인 무는 병에 대해서 위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틀렸죠? 왜 틀렸죠? 상속인은 본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이렇게 승계를 받잖아요. 본인이 추인권이 있기 때문에 추인권도 상속인한테 승계가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4번.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틀렸죠? 상대방은 자신이, 즉 이런 상황입니다. 갑, 을, 병이 있고 이 병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이 갑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 자체를 철회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지금 4번 지문에서 상대방이 대리권 없으면 알았죠? 이런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질문 볼게요.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을이 미성년자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왜 틀렸죠? 이건 135조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묻는 조항인데 이건 조문 한번 볼까요? 이런 거예요.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봅시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 을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을 못했어요. 여기 지금 이거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도 못했어요. 이런 경우면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즉 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을은 병의 선택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아시겠나요? 이것을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2항. 근데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이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즉 이 사람이 악이나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으면 이 책임을 못 묻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은 사람이 지금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이 병은 을한테 135조 책임을 못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35조 책임은 병이, 즉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고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인 경우에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미성년자니까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아까 1번이었죠? 네, 47번 볼게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예, 기억번.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죠. 그죠?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아닌데 형사사건은 반합니다. 예, 내용 볼게요. 반사회적 행위 외에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은 유효하죠. 그래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디귿번.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 보험계약은 유효하겠죠. 특히 뭐 사기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니까 니은과 디귿번만 해당이, 예,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예, 48번 볼까요?
갑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지문.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매매 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틀렸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협력 의무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본래부터 지는 이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한 본래 의무가 있죠. 즉 뭐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든지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든지 이런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협력 의무는 이 본래 의무랑 동시행 관계에 있나요? 아닙니다. 협력 의무는 이 본래 의무 이행과 관련없이 무조건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죠. 그래서 기억해 볼까요? 매매 대금 이행 제공 이런 거랑 관련 없이 무조건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틀린 질문입니다. 니은번.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즉, 이 48번에서는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라면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 해제는 안 되지만 이렇게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어느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판례를 볼게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번입니다. 디귿번 판례를 확인을 한번 하고 갈게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계약 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라고요? 이를 쌍무계약에서 이행기를 정한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딱 약정을 했어요. 근데 그 연말이 지났어요. 12월 31일이 지났는데 바로 무효가 된다고요? 아니죠. 이것은 어떤 논리 때문에 그렇죠? 12월 30일이 이행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중도금 지급기. 근데 중도금 지급기를 넘겼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일정 기간 내에 받기로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넘겼어요. 바로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행기 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답은 니은이라고 했죠?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질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경우에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틀렸죠? 이렇게 조건이 불법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됐죠? 2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죠.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조건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져야겠죠. 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는 조건이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나요? 3번.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죠. 이건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맞죠? 뭘 기해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5번.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네요.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쵸? 무효원이 소멸을 해야죠. 그리고 무효임을 알고 해야 합니다. 맞죠? 무권리자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계속이 됩니다. 즉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권대리 추인과 동일하게 효과를 받습니다.
아시겠나요?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도 소급적으로 권리자한테 귀속이 됩니다. 됐죠?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해서. 네, 디귿번 볼게요.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 양도에 대해 양도 대상이 된 채권자의 채무자가 승낙했어요. 이 승낙이 뭐죠? 무효행위죠. 지금 무효행위인데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했으니까 무효인데 무효행위를 승낙한다는 건 추인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효행위를 추인했다.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이 승낙시부터, 아시겠나요? 즉 추인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네요.